안녕하세요. 틈틈이어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오늘은 한때 우리 부모님 세대의 꿈의 직장으로 불렸고 또 의료기기 업계의 조용한 거인이었던 기업이죠. 메드트로닉, 티커는 MDT입니다. 이 기업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배당 잘 주는 안정적인 회사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지금 이 회사 내부에서는 와, 정말 지각 변동 수준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거인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역사가 75년이고 150개국에 진출해 있고 이 회사 기술이 1초에 2명 이상의 환자 생명을 구한다고 하니까요. 와, 1초에 2명이요? 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거대한 몸집 때문에 오히려 성장이 좀 둔화된 약간 공룡 같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맞아요. 하지만 최근 8분기 연속으로 꾸준히 성장을 보이면서 CEO가 직접 선언을 했습니다. 수리 및 재설정, 그러니까 Fix and Reshape 단계는 끝났다. 이제 성장 가속화 단계로 진입했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심지어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서 경영진을 막 압박하고 수조 원대 매출을 내는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는 그런 대수술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메드트로닉은 이 수십 년의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포효하는 거인일까요? 아니면 이 변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공룡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지금 메드트로닉이 가진 두 개의 얼굴, 이 극명하게 다른 두 이야기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두 얼굴부터 바로 열어보죠. 하나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심장사업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다가 결국 분사까지 결정된 당뇨사업부. 이 둘의 이야기가 정말 한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메드트로닉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뭐랄까, 뜨거운 용암하고 차가운 빙하가 한 화산에 공존하는 것과 비슷하죠. 네, 당장 가장 최근 실적인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만 봐도 그게 확 느껴져요. 전체 매출은 90억 달러, 유기적 성장률이 5.5%로 시장 예상을 그냥 가뿐히 뛰어넘었는데 여기서 정말 제 눈을 의심했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심장 절제술, 그러니까 카디악 어블레이션 부문 성장률이 무려 71%라는 겁니다. 71%요. 저도 그 숫자를 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7.1%가 아니고 71%가 맞습니다. 와, 제프 마사 CEO가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PFA에서 놀라운 궤도에 올랐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죠. 전문가님, 근데 이건 솔직히 의료기기 회사 성장률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잘 나가는 사스 테크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숫자인데. 아니 도대체 PFA, 펄스 필드 절제술이라는 게 뭐길래 이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마법이라기보다는 정밀 타격에 가까운 기술 혁신이라고 봐야 합니다. PFA라는 게 심방세동, 그러니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병을 치료하는 최신 기술인데요. 네네. 과거에는 문제가 되는 심장 조직을 치료하려고 고주파 열로 지지거나 아니면 질소가스로 얼려버리는 방식을 썼거든요.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열로 지지거나 얼리면 주변에 멀쩡한 다른 조직까지 손상될 위험이 있었겠어요. 식도나 신경 같은 아주 중요한 주변 조직을 건드릴 위험이 항상 존재했죠. 하지만 PFA는 이건 전혀 다릅니다. 강력한 전기장을 아주 짧게 쏴서 목표로 하는 심장 근육 세포에만 미세한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거죠. 타겟만요? 네. 주변의 다른 조직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안전성이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와, 이건 뭐 마치 스나이퍼가 타겟만 정확히 맞추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하고 회복도 빠르니까 의사들이 이 기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군요. 정확합니다. 현재 이 PFA 기술 관련 제품들이 메드트로닉 심장 절제술 사업 매출의 75%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핵심 성장 동력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거죠. 75%나요? 네, 회사에서는 이 사업부에서만 연간 1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메드트로닉의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믿을 구석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장사업부는 정말 제대로 된 차세대 성장 엔진을 달았네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겨요. 이렇게 한쪽에서는 테크 기업 같은 성장을 보여주는데 왜 갑자기 연매출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거대한 당뇨 사업부를 떼어낸다는 거죠. 전체 매출의 8%나 되는데 잘 나가는 심장 사업부에서 번 돈으로 여기 투자해서 살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재무제표 뒤에 숨겨진 사용자의 목소리에 있습니다. 사용자의 목소리요? 네. 겉으로만 보면 당뇨 사업부도 국제시장에서는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저희가 레딧의 당뇨 환자 커뮤니티 같은 곳의 반응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실제 사용자들 반응이요? 네,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 메드트로닉의 인슐린 펌프, 미니메드 780G라는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이 천재적이다, 내 삶을 바꿨다, 이런 호평이 의외로 많았다는 겁니다. 펌프 기술력 자체는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거죠? 펌프가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된 건 펌프에 혈당 정보를 보내주는 연속 혈당 측정기, 그러니까 CGM 센서였습니다. 이 가디언 G3, G4라는 센서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끔찍하다, 위험할 정도로 부정확하다는 혹평이 거의 도배되다시피 했어요. 자다가 부정확한 저혈당 경보가 울려서 온 가족이 깨는 일이 다반사고, 실제 혈당이랑 너무 다른 수치를 보여줘서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만든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었던 거죠. 와, 이거 비유하자면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정작 도로를 읽는 카메라나 레이더 센서가 불량품인 자동차랑 똑같은 거네요. 엔진은 명품인데 계기판이 막 멋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야!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결국 수많은 환자들이 메드트로닉 센서를 버리고 경쟁사인 덱스콤이나 에버트 센서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덱스콤으로 바꾸고 나서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편히 잠을 잤다, 이런 후기들이 올라올 정도였으니까요. 겉으로 보이는 매출 성장 뒤에서 핵심 고객들의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 이제야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겉보기엔 멀쩡했는데 속은 이미 고물대로 고마 있었군요. 차라리 이렇게 경쟁은 심하고 사용자 불만은 쌓인 당뇨 사업부를 뉴코라는 독립회사로 분사시켜버리고 본체는 P&FA처럼 확실하게 이기는 게임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이거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가에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2026년 말까지 분사를 완료할 계획인데 이 결정으로 당장 메드트로닉 본체의 이익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물론 분사되는 당뇨 사업부도 그냥 버리는 카드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방금 지적된 센서 문제를 해결한 심플레라 싱크, 인스팅트 같은 신형 센서에 대한 선주문이 이미 3만 5천 건을 넘어서는 등 자체적인 생존 동력은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전략적인 교통정리인 셈이죠. 자, 그럼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심장은 PFA라는 강력한 무기로 확실히 잡았고 굴칫거리였던 당뇨는 정리 중이다. 집안 청소는 어느 정도 된 셈인데 청소만 해서는 성장할 수 없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쟁터로 수술 로봇 시장을 정하고 휴고라는 로봇으로 절대 강자 다빈치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요. 이건 정말 거인과 거인의 싸움인데요. 미래의 가장 큰 전쟁터 중 하나죠. 하지만 여기선 기대감보다는 냉정한 현실을 먼저 봐야 합니다. 경쟁사인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는 이게 단순히 먼저 나온 제품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 1만 대 이상이 설치되면서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해버린 절대 강자입니다. 생태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기계를 많이 팔았다는 것 이상인가요? 훨씬 그 이상이죠. 전 세계 수많은 외과 의사들이 다빈치 로봇으로 수술하는 법을 배웠고 관련 임상 데이터와 논문이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병원들은 이 로봇에 맞춰서 수술실을 설계했고 관련 소모품 공급망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죠. 지 스마트폰 수사부터 애플의 iOS 생태계 같은 겁니다. 후발주자가 훨씬 더 좋은 하드웨어를 들고 와도 이 생태계를 깨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에 비하면 메드트로닉의 휴고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겠네요. 그렇죠. 휴고는 2025년 12월, 그러니까 바로 지난달에야 미국 FDA로부터 비뇨기과 수술용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막 출발선에 선 거죠. 병원 입장에서는 이미 익숙하고 데이터가 검증된 다빈치를 버리고 굳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의사들을 처음부터 다시 교육시켜야 할 강력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메드트로닉은
도대체 무슨 전략으로 이 철옹성을 뚫으려는 건가요? 그냥 우리 제품이 더 싸요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전략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가격 경쟁력과 규모의 경제입니다. 메드트로닉은 수술에 쓰이는 스테플러, 봉합사, 거의 모든 기구를 다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렇죠. 전 세계 병원에 깔린 막강한 영업망을 활용해서 이 기구들이랑 휴고 로봇을 번들로 묶어서 훨씬 매력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죠. 아, 키워 팔기 전략이군요. 그리고 둘째는 기술적 차별화입니다. 휴고는 다빈치랑 달리 각 로봇팔이 분리된 모듈식 디자인이라 좁은 수술실에서도 공간 활용도가 높고요. 의사가 앉는 콘솔도 개방형이라 수술팀과의 소통이 더 자유롭다는 장점을 내세웁니다. 마지막으론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개방형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한 무기들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군요. 그런데 수술 로봇은 워낙 큰 시장이라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회사를 먹여 살릴 또 다른 미래 먹거리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시장들을 동시에 개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고혈압 치료기기인 심플리시티입니다. 심플리시티요? 네, 약을 먹어도 혈압 조절이 안 되는 저항성 고혈압 환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이 환자들의 신장 동맥 신경을 고주파 에너지로 차단해서 혈압을 낮추는 획기적인 시술입니다. 와, 혈압을 약이 아니라 기기로 치료한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또 하나는 뭔가요? 알타비바라는 제품입니다.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이식형 신경 조절 장치죠. 아, 발목 근처 피부 아래에 아주 작은 장치를 삽입하는 간단한 시술인데 삶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심플리시티와 알타비바가 PFA, 휴고와 함께 메드트로닉의 미래 성장을 이끌 4대 핵심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강세론자, 그러니까 황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매력적인 그림이거든요. 48년 연속 배당을 들려온 배당 귀족주라는 안정적인 반석 위에 PFA라는 연 70%씩 성장하는 로켓 엔진을 장착했잖아요. 그렇죠. 아픈 손가락에던 당뇨 사업부 정리하면서 체질 개선도 했고 여기에 휴고, 심플리시티, 알타비바라는 미래 먹거리까지 완벽하게 준비 완료. 심지어 밸류에이션, 주가 수준도 동종업체 대비 비싸지 않은 편이고요. 이 정도면 매수 버튼 누를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요? 잠깐만요. 그렇게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죠. 아, 약세론자, 즉 곰들이 우려하는 명백한 리스크들도 우리가 짚어봐야 합니다. 시장이 이런 호재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주가는 아직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죠? 첫째,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마진 압박입니다. 최근 실적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매출 총이익률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500bp, 즉 5%포인트나 낮아요. 5%나요? 네,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중국과의 관세 이슈 이런 게 겹치면서 EPS, 주당 순이익이 2에서 4%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죠. 쉽게 말해서 장사는 잘하는데 예전만큼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성장의 과실이 주주에게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성장은 하는데 수익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군요. 아, 뼈 아픈 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살인적인 경쟁 환경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당뇨, 수술 로봇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이 PFA 시장에서도 에보트, 보스턴 사이언티픽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무섭게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드트로닉의 독주가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행 리스크, 엑시큐션 리스크입니다. 실행 리스크라면 이 모든 계획을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군요. 바로 그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3조 원짜리 거대 사업부를 분사시키는 복잡한 과정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수술 로봇, 고혈압 치료기, 방광 치료기라는 세 개의 완전히 새로운 신제품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해야 합니다. 와, 멀티태스킹이 장난 아니네요. 이건 마치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치면서 다른 한 손으로 코딩을 하고 동시에 발로는 축구를 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난이도의 과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하나라도 삐끗하거나 마진 회복에 실패한다면 주가 상승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겁니다.
듣고 보니 잠재력만큼이나 리스크도 정말 거대하네요. 결국 메드트로닉은 안정적인 배당주라는 낡은 옷을 벗고 혁신 성장주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대한 전환점에 한가운데 서 있는 거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PFA와 새로운 파이프라인들이 창출하는 그 새로운 성장의 힘이 기존 사업의 마진 압박과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엄청난 실행 리스크를 이겨낼 수 있느냐. 바로 이 싸움의 결과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메드트로닉은 투자자들에게 거대한 신뢰의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걸 해낼 테니 우리를 믿고 투자해달라고요. 자, 구독자 여러분은 MDT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75년 된 거인의 보활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고 보시나요? 과연 이 거인은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춤을 출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